자, 오늘은 엔비디아, 삼성전자가 탐내고 있는 이 특급 호재가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순식간에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 때문에 올라갈 거기 때문에 필요한 이 호재 때문에 앞으로 이 기업이 주목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엔비디아와 삼성전자가 탐내고 있는 만큼 왜 이 기업을 우리가 앞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그 전에 잠시 텔레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희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어떤 이슈들과 어떤 종목들을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방향성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231명 정도 있습니다. 이 투자 전문가 텔레그램 있는데 여기 들어오신 분들이 정말 많은 혜택을 가져오고 계십니다. 이거 무료로 들어오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영상의 이 설명란에다가 이 텔레그램 링크를 달아놔요. 달아놨죠. 그래서 이 링크를 타고 클릭하셔서 입장을 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슈들을 바라보고 있고 현재 어떤 시장이 흘러가고 있는지 이런 기사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보신 후에 도움이 크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엔비디아, 삼성전자가 탐내고 있는 이 특급 호재가 있는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이따가 차트 분석까지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엔비디아의 블랙윌에 대해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는요, 바로 GTC 2024를 열고 새로운 GPU, 바로 블랙윌을 기반으로 차세대 AI 칩, 바로 B100을 전 세계에 공개했습니다. 자, 여기죠. 이겁니다. 이걸 전 세계에 공개했는데 이 블랙윌은 모든 산업에서 AI를 구현시키며 우리 사회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제품이 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B100은 연산 처리 속도가 기존 H100보다 2.5배가 더 빠르며 바로 GPT의 훈련을 바로 블랙윌 GPU의 경우 같은 기간을 2000개의 GPU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랙윌은 이 새로운 사업에 혁명을 구동하는 엔진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기업들과 협력을 해서 모든 사업에서 AI 가능성을 실현할 것으로 우리가 앞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 나오면서 AI의 성능을 더 높일 것이다. 이런 것들을 제가 말하고 싶어서 이런 이슈들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 잭슨 황 엔비디아의 CEO는 바로 2024년 바로 경제 서밋의 대담에서 바로 DGX 서버 제군의 다음 버전을 어디로 생각하고 있냐? 바로 액체 냉각 방식이 될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별표 액체 냉각 이게 포인트입니다. 오늘의 주제예요. 그래서 이 GPT 등 생성형 AI의 열풍으로 앞으로 데이터 센서가 정말 많이 이용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시장에 성장하는 가운데 에너지 효율은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냉각을 주목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액침 냉각 시스템은 서버에 냉각시키기 위한 차세대 열관리 기술로 기존의 방식에 대비해서 높은 냉각 효율을 앞으로 운영할 거다. 어떻게? 비용을 절감을 하면서 가능시킬 것이다. 그것이 바로 국내에서 SK, 이노베이션, 바로 GS, 칼텍스 등 대기업들이 잇따라 액침 냉각 시장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만 보시더라도 액침 냉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 액침 냉각을 집중적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2026년에는요. 세계 각국의 데이터 센서에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이 예측되는 전력은 최대 바로 1500와트로 바로 2022년보다 2.28배를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바로 GPT-3 모델을 훈련시키는데 전력이 얼마나 사용됐습니까? 1300기 전력이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이 추정되는데 이는 미국 130가구의 연간 소비 전력량이 이기 때문에 전 세계의 전력 사용되고 있는 AI를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날 것입니다. 그러면 2025년에 10%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해봤을 때 AI가 텍스트를 요약한 생성하는 AI보다 많게는 58배까지 전기를 더 사용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예전에 어떤 주제를 말씀을 드렸어요? AI 원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방법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AI 원전부터 시작해가지고 빠르게 안 되니까 그 해결 방안이 빠르게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어떻게 어디로 넘어간다? 바로 액침 냉각으로 넘어갈 것이다. 그러면 이 기업들은 데이터 센터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히는데 이 친환경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무조건 친환경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미래는 친환경입니다. 그런데 열을 식히는 방식에서 친환경으로 사용되면은 뜨거워진 서버를 식히는데 데이터 전력의 40%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액침 냉각 방식이 주목을 받고 있고요. 데이터 서버 자체에 전기가 흐르지 않는 특수 용액을 통째로 넣어 식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나 물로 열을 식히는 기존의 방식보다 전력으로 소모와 운영을 비용을 낮출 수 있는 평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좀 요약을 하자면 이 전력이 뜨겁잖아요. 그러면 이 전력을 오래 사용하고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차갑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거를 공기나 찬물로 열을 식히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전력 효율이 40%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전력을 오래 지속 사용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중국은 워낙 땅이 크고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전 세계 최초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바닷속에 건설하려는 계획을 실제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글만 갖고 온 게 아니라 왼쪽에 기사까지 가져왔죠. 2024년 3월 기사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가동할 때 섭씨 30도가 넘는 열이 발생하며 온도와 습도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20에서 25도로 낮춰야 합니다. 그런데 액체는 열 전달이 공기보다 높기 때문에 공냉식보다 20%의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면서도 최대 1000배까지 효율인 냉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왜 가능하냐? 바닷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적으로 친환경적으로 하는 방법을 이미 중국에서 하고 있다. 그러면 35m 지점에서 100개 잠수함의 데이터 모듈을 배치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이런 친환경적인 부분과 함께 열을 낮추는 방법을 찾을 것이다. 그래서 중국은 이미 이렇게 실용적으로 하고 있다. 계획을 세우고 있다. 라는 것이죠. 이번에 삼성전자도 액침 냉각에 주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삼성 메모리 테크 데이에서도 차세대 메모리 솔루션인 열관리 기술로 액침 냉각이 소개가 됐는데 몇 년간 액침 냉각에 최적화된 완벽한 SSD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솔루션 개발실 상무는요. 우리 목표는 시대 흐름에 맞춰 향후 데이터 센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SSD에서 발생하는 열을 관리하는 일을 중요시할 거다. 그래서 삼성물산은 지난달 국내 액침 냉각 전문 기업인 데이터빈과 손을 잡고 자체적인 솔루션 개발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쵸? 나왔죠? 기사 나온 겁니다. 그래서 SK이노베이션도 하반기에 액침 냉각을 중요시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국내 처음으로 데이터를 액체에 담아 열을 식히는 액침 냉각 제품을 공급을 하고 SK텔레콤의 데이터의 액침 냉각 기술을 적용해 본 후에 델테크 놀로지스의 제품을 공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델테크 놀로지의 미국 빅테크 기업으로
그동안 공개적으로 냉각 기술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이 기업이 SK엠무브의 다른 빅테크들과 제품 공급과 계약을 논의할 것으로 계획되고 있으며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미국 등 빅테크들은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기업들은 다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기업들, 중국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죠? 어디로 관심을 갖고 있다? 액침 냉각 기술에 관심이 있다.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으로 언급을 했다. 별표.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엔비디아와 삼성전자 또 다른 기업들, 다른 대기업들도 어디로 집중한다? 액침 냉각 기업에 집중한다. 그러면 SK 하이닉스, 엔비디아,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AI 기술과 앞으로 시대적 변화에서 이런 열 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액침 냉각 기업들이 주목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업을 제가 어떤 기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 분석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매번 이러한 내용들을 왜 매번 미리 말씀을 드리냐? 남들보다 앞서가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매일 먼저 제가 시장을 알아보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앞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정보를 매우 빨리빨리 아셔야 되고 이 머리 회전이 빨리빨리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먼저 우리가 눈치채고 수익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러한 부분을 제가 공유해 드리고자 매일 30% 이상 수익 내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올라간 종목에서 매수해가지고 물리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에 한해서 테마를 잡고 그 테마에 대한 종목을 선택한 후에 우리가 수익을 내는 그러한 이벤트를 하고 있다. 자, 보통 어떻게 하고 있냐? 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 코스피 나스닥 차트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현재 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연설까지 좀 들으면서 어떻게 시장이 흘러가고 있고 이에 맞춰서 어떤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지 이런 부분을 체크한다라는 거예요. 쉽죠? 그래서 이 연설뿐만 아니라 제가 보고 있는 해외 2차전지, AI 이런 분야에서 다양하게 확인할 수 있게 매번 이렇게 시황을 확인하고 있고 어떤 이슈들이 올라오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체크한 후에 앞으로 여러분들의 테마 종목을 잡아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뿐만이 아니라 이슈만 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코스피를 봤으면은 이 나스닥도 봐야 되죠. 나스닥이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체크할 거고요. 또 현재 달러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것도 같이 체크할 것이다. 제가 이거 다 확인하려고 즐겨찾기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서 왜 우리가 물리기만 할까? 왜 수익을 못 가져갈까? 더 이상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남들이 다 들어간, 다 올린 그런 종목을 찾는 게 아니라 저점에서 이런 시장을 파악하고 다음날 주식시장이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미리 알아서 투자를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들보다 먼저 앞서서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된다면요. 매일 30%는 꾸준하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저희 구독자분들이 수익 내고 있는 걸 좀 가져와 봤는데 자, 이런 식으로 30%를 좀 드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걸 어떻게 말씀을 드려요? 제가 미리 이런 시장을 알아봤기 때문에 이렇게 종목을 자신 있게 추천하고 여러분들이 그에 따라서 수혜를 다 받아가실 수 있었던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분들이 매번 저와 함께 하셔서 수익 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문자를 주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신 분들은요. 제가 매번 새벽에 뉴스를 체크를 하고 시황을 어떻게 흘러가는지 체크를 하고 말씀드렸던 나스닥 코스피 상황을 확인을 할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확인이 되면 테마를 고를 거고요. 그리고 시장이 좋은지 안 좋은지 판단을 합니다. 이 판단을 하게 되면 그 종목이 선택이 되는데 그 종목을 국내 주식에서 선택 후 추천을 마지막으로 해드린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미리 알았기 때문에 새벽에 미리 알았기 때문에
다음날 제가 발송해드리는 9시 전에 발송해드리는 이 종목으로 우리가 상한가를 노려볼 수 있다는 거고, 더 이상 이 개미들이요 고래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특정적인 소수 인원들과 함께. 그쵸? 자, 그래서 저와 함께 남들보다 먼저 알고 종목을 찾아서 하루에 한 종목을 선택해서 수혜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번호 제가 띄워놨습니다. 010-8103-3391로 숫자 3번이라고 저한테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요,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께만 제가 여러분들께 제가 공들이고 옥석 가리기를 한 이 한 종목들을 제가 매번 발송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항상 남들보다 앞서 가셔서 이렇게 수익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냉각 기술 핵심 기업 바로 K엔솔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K엔솔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여러분들 많이 알려진 기업이에요. 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글로벌리 기업인 스페인에 본사를 둔 서브머사와 협력을 해 국내 이머전 쿨링 시장에 진출한 바로 액침 냉각 솔루션 전문 기업이에요. 그래서 K엔솔의 기술을 용액의 증발량이 50도로 1년 동안 50으로 1년 동안 운전을 했을 때 바로 1.6, 바로 1.9리터로 매우 미비하며 유지 보수는 비용이 낮아 경제적, 공랭식 냉각은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규모를 더 확대하게 부담이 크며 데이터 센서 전체 전력량의 40% 이상을 냉각 시스템에 투입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AI 성장에 따라서 데이터 센터, 액침 냉각 상용화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액침 냉각 기술로 AI 데이터 센터를 활용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바로 K엔솔이 앞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현재 차트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K엔솔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엔솔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굉장히 많이 떨어진 이후에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자, 지금 중요한 거는 제가 항상 강조의 말씀을 드리지만 박스권의 위치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번에도 이미 자리가 한번 나와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17,500원 라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말씀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2021년에 매물대를 만들어준 이 구간에서 돌파하자마자 상승이 나왔죠. 크게 나왔어요. 100%가 나왔습니다.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2023년에 매물대를 만들어준 구간에서 또 한 번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돌파한 이후에 마찬가지로 100% 가까이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그쵸?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내려간 후에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매물대를 만들어주고 다음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매물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처럼 똑같이 안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박스권을 갈 때 터치하러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리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주가가 내려간다면 여기서도 매물대를 만들어주고 똑같은 슈팅이 나올 수가 있죠. 왜? 이전에 매물대에서 슈팅이 크게 나온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 번의 리테스트, 두 번의 리테스트, 세 번의 리테스트가 있기 때문에 이전에 프랙탈을 봤을 때도 이렇게 주가의 상승 모멘텀이 나오는 구간이 다가와주고 있다. 바로 그 구간이 이 매물대다. 그래서 앞으로 내려가실 때마다 좀 모아가시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시면 된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 기업보다 바로 K엔솔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영상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끝까지 들고 갈 수 있는 이 히든 종목까지 제가 공개를 해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한번 들고 가면요, 이 300% 이상 갈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을 제가 선택해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기존에 하루에 한 종목이 아니라 이 종목은 장기간으로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종목 보시면은 이렇게 주가 형성이 일어나면서 호재가 터지면서 올렸죠. 올리고 나서 이거 HLB거든요. 여러분 다 아시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태 기다렸던 자리에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정말 힌트가 많이 나왔던 종목 중 하나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뿐만 아니라 금양에서도 이러한 프랙탈이 나와줬습니다. 어떤 프랙탈? 아까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저항을 받고 이렇게 지지를 받아주면서 어디서 돌파를 했습니까? 이 부분에서 돌파를 했다. 이 부분에서 돌파하니까 HLB처럼 똑같이 올라갔죠. 이때가 보시면은 금양이 5,000원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금양이 더 크게 바라봤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5,000원에서 194,000원까지 올라갔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종목 HLB 금양처럼 우리가 이러한 패턴, 그리고 이러한 호재, 뉴스, 그리고 차트 분석까지 세 가지를 딱 맞아떨어지는 걸 잡아야지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들어갔을 때 앞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엄청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장기간으로 들어가려면 이런 걸 찾아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찾았는데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린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특급 호재가 있고요. 그리고 눈앞에서 지금 뚫랑말랑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전부 다 어떻게 됐습니까? 뚫리면서 올렸죠. 그쵸? 뚫리면서 올렸습니다. 금양 뚫리면서 올렸고 HLB 뚫리면서 올렸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뭐예요? 아직 뚫지 않았다. 여기서 며칠 더 행보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 저만 알고 있지 않고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차트 분석이 확실시하게 컨펌이 되었고 물량과 수급이 들어왔고요. 또한 특급 호재가 앞으로 눈앞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기대감 재료도 체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박자가 딱 떨어져 맞거든요. HLB와 금양처럼. 그래서 이 종목을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제공을 해드린다는 거예요. 어디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냐? 앞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위에 번호 010-8103-3391로 뭐라고 주시면 되냐? 히든이라고 저한테 이번에 히든 종목 히든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출발 직전인 이 종목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몇 주 동안 더 행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내시는 족족 제가 여러분들께 이 종목 드리고 있으니까요. 히든이라고 보내주시고 우리 구독자님들과 새로 시청하신 분들 모두 받아가실 수 있게 제가 문자 보낸 순서대로 드리고 있으니까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고, 여러분들 이번에 금양, HLB 이 부분 다 놓치신 분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종목 제가 매번 발굴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 히든 종목도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